위대한 존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강원도 인민들이 가열초절했던 조나의 나날 불비 쏟아지는 탄우 속을 뚫고 최전선에까지 나오시어 우리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조국해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강원도를 5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불빛 쏟아지는 1211고지를 비롯해서 우리 전사들이 싸우고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다 가봐야 한다고 하시며 위험한 최전선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위험한 전선길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생활 형편도 알아보시면서 그들을 전시 식량중산을 위한 투쟁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들 속에는 1211고지 전투를 직접 지휘하시고 내려오시던 길에 만나주셨던 금강군 서건리의 리덕주 농민도 있고 600여리의 포연 탄우를 헤치시며 만나주셨던 판교군 용천리의 이민군 후반 가족도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 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금강의 세동서와 난강마을 여성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서달구지를 끌고 전략적 후퇴길에 올랐던 법동농민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인민들 모두가 인민군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전쟁 승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야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한 저희 할아버지의 소박한 말은 해방 후 5년간 공화국이 품에서 산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나 목숨처럼 간직한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는 3년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수령님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를 일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월 23일 새벽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원 동지를 비롯한 동양아들 일꾼들과 함께 최준년 지혜산에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지혜산에서 하루 종일 1211고지 전투를 빛나는 승리를 이끄시고 해질 무렵에야 그곳을 떠나 내려오셨는데 그때 수령님께서는 이 불땅골 골짜기를 통해서 이 농가의 몸소 들리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마당가에 이르시어 저 마당지를 한창 하고 있던 저희 중조할아버지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고 나서 수수한 토방에 허물없이 골토앉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실한 저희 사골 선수 지어보시면서 전쟁판에서도 저 농사를 참 잘 지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며 여기서 사는지는 오래되는가 식구는 몇이나 되며 군대에 나간 자식이랑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전시 식량 증산과 전선언어 사업을 더 잘할 때 대한 강력한 표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조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건설의 대본영기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창립 40돌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크나큰 자랑과 긍지를 안고 창립일을 맞이한 연구원의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졸세비인들의 사랑 속에 나라의 건축 발전에서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굴지의 건축 설계 기관, 건축과학연구 집단으로 장성 강화되어 온 영광의 40년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가 22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연구원의 일꾼들,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참가한 기념 보고회에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 원장 김용진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건축연구원이 걸어온 40년의 역사는 창조와 건설의 용재신 백산 절세의 민들과 깊은 인연을 맺은 영광스러운 노정이며 수령의 건설 구성을 높여받들어 기념비적 건축 창조에서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온 자랑찬 역사, 우리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의 진리성을 깊이 체득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 보고자는 주치 70일 1982년 7월 22일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창립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구원의 명칭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고귀한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고 연구원을 강력한 설계 역량과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춘 주치 건축 창조의 본보기로 종합적인 건축연구 창작 기지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걸어온 40년의 자랑찬 역사에는
이 땅 위에 세계가 알지 못하는 건설의 최전성기 대본영기를 펼치시며 연구원을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는 룡도읍족 단위답게 꾸려주시고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깃들어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몸소 2차례나 연구원을 찾으시어 연구원이 나라의 건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언제나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 수행하도록 각별한 지도를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하신 스승의 손길이 있어 지난 기간 주체건축 창조와 과학연구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 수 있었다고 보고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눈부시게 변혁되는 사회주의 문명 인민의理想과 꿈을 그대로 담을 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가 창작가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의 발전기를 감당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설계 집단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존승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인민은 감 높은 희생으로 저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조속을 다진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공화국영웅홀에는 위대한 존승사의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긴 수많은 영웅들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용생하고 있는 전하의 영웅들 가운데는 육탄 영웅 김병모 동지도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적의 화구를 머무러 막은 영웅이 모두 24명 배출됐습니다. 24번째 육탄 영웅이 바로 우리 김병모 동지입니다. 해방전 비천한 하전민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운동이 너무 고마워 전쟁이 일어날 당시 2 자식의 아버지였고 셋째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몸이었지만 제일 먼저 전선에 탄원한 김병모 동지는 제3보병사단 직속 공병대대 대원으로서 원수 경멸의 맨 앞장에서 내달렸습니다. 김병모 동지는 낙동강 도하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당세포위원장으로서 군인들을 미운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던 1953년 7월 17일 습격전투 진행할 때 된 임무를 받고 김병모 동지는 전투가 있기 하루 전날에 세포 공개당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김병모 동지가 중대 당세포위원장으로 사업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자기가 직접 쓴 결정서를 읽었는데 그 결정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첫째, 금이 사단의 용의를 끝까지 고. 둘, 탄약을 다 사용하여도 적의 화점이 못지 않으면 육탄으로 막을까. 다음 날 전투가 진행될 당시 적의 화구로 해서 부대의 진격로가 묻게 되니까 김병모 동지는 소승없이 적의 화구를 머무러 막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때 영웅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정말 승리한 조국당의 전우를 그 모든 행복을 마지막 여류가 바고 전쟁 승리의 디딤돌이 된 우리 김병모 동지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마지막 육탄 영웅이었습니다.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켜 한 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영웅의 그 모습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며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조해방전쟁 시기 당결정 관철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우리 당원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김병모 동지의 투쟁자를 보면서 조선어흥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모 동지는 값비싼 희생으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자신의 운명보다 조국의 운명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희망보다 조국의 본영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참다운 조선어흥 당원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을 맞으며 모든 청년들을 투철한 조국보위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얼마 전 전쟁 노병들과 구유 간의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 학생들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모임에서 전쟁 노병 전병기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조국의 용예로 기어드는 적 함선들과의 싸움에서 발휘한 전하의 용사들의 미운에 대해서 감명 깊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노병들의 절절한 당부와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청년 학생들은 전승세대의 녹슬이요 오늘의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를 기록했습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지니고 오직 당과 수령밖에 모르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였기에 역사에 빛나는 영적 위인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문화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인 공화국 영웅 박인호 동지와의 상봉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8년 1월 우리 용해에서 오만하게 돌아치던 미제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단 14분 만에 납포한 위운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결사대는 저와 함께 이루 후멸 구성되었습니다. 결사대는 4가지 절대 임무가 부과됐습니다. 첫째, 빨라나온 놈들을 다 체포하라. 둘째, 무기 빼서 장하라. 셋째, 모두 도시를 두절시켜야 합니다. 넷째, 벽을 몰고 오살까지 들어라. 4가지 임무를 받고 벽을 뛰어 오르기 위해서 오래전에 님을 탔습니다. 내가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 이정신 조국소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당지 8차대의 결정 완수를 위한 총진군 길에서 앞장서 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게 결의합니다. 오늘 박인호 강사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 흐르는 한 초 한 초가 우리 손녀들의 피로 숨배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녀들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인호 강사 동지가 이제는 동무들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의 가슴이 막 끓어올랐습니다. 혁명 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조국을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지키고 더 빛내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국가 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은 채취공업 부문에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며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면한 생산을 다고 치면서 생산 터대를 강하게 한 사업,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행 생산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야 품광 실수를 높이고 제품의 품위를 단순히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담보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파강산과 해상청년강산을 비롯한 강산들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기술혁신안들 받아들여가지고 현행 생산 공정을 정비가 강하게 한 사업을 중심 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련소들에서는 설비개조에 목을 받고 새 기술 도입과 또 창의관을 비롯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께 벌려서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체질 조건 놓고 해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과학기술을 배워가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중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국가망을 통하여 우리 분야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즉시 받아들여 생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력에는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새로운 기술 혁신안을 무조건 내놓게 하고 현장에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단계식 발파도 도입하고 또 이건 강산 쪽으로 놓고 봐도 새로운 CIP 성강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포 제련소에서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 데 힘을 넣어서 일종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15 기술혁신 돌격대 활동을 활발히 벌려서 1호 전기로 대보수공사와 전기로 슬라크 처리장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내밀면서
졸로 공정에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실수율을 정전보다 2% 높이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구병봉사단위들의 단고기 열의 경륜이 21일 평양면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륜에는 인민봉사지도국, 평양시 사회구병봉사부문 전문 단고기집들과 송중앙기관의 구병봉사단위들에서 선발된 요리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새롭게 완성한 단고기 요리 제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장에서 단고기를 만들어 내놓은 것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크게 가공심사와 맛심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공심사에서는 재료 초벌 가공부터 시작해서 열 가공과 기본 가공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맛심사에서는 색깔, 모양, 국물의 맛, 그다음에 그 담기를 어떻게 잘하였는가, 이거를 기본으로 심사 진행하였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난 시기와 달리 경연에 참가한 모든 단체들에서 단고기 요리 특성을 알고 그에 맞게 모든 가공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식당의 특색이 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알립니다. 앞선 단이 따라 배우기 많이 하고 경험 쌓으면서 정말 단고기는 품을 들일수록 더 좋은 그런 맛을 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더 좋아하겠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함경북도의 청년 학생들이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야수적 살육 만행에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함경북도 계급교양관을 찾은 이곳 도안의 근로청년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함경북도에서 감행한 미제 침략자들의 야수적인 만행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민이 흘린 피해 대가를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미제가 우리 함경북도를 강점한 기간은 1950년 10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여일간이며, 강점 지역은 우리도의 김책시로부터 당시 라진시 사거리까지 포함한 12개의 시군들이었습니다. 우리도에 기어든 살인병력은 미팔군 촉보대의 CIC 2개 분견대와 괴뢰 수도 사단 놈들이었는데, 이놈들은 우리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가는 곳마다에서 인간의 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애국자들과 지어는 그 철부지 어린이들까지 학살하는 천추의 용납 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쌍룡강살의 모범노동자이며 더 대윤이었던 리근배 동지를 체포한 적들은 그가 적들의 멋진 고문 속에서도 공장의 생산 설비들을 감춘 것을 대지 않는다고 해서 랍상에서 퍼시는 것처럼 도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어진 두개골 사이에 볏짚과 머리를 쓸어넣어서 학살하는 야수성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정말 미제는 우리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살인만행으로 3천여 명의 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가난 땅에서 감행한 집단 학살 만행,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 봐도 나보다 나이가 폭 어린 철부지 아이들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이 미제야말로 인두겁을 쓴 승냥이, 우리 조선인민의 철천지 모습이라는 거 이거 다시금 똑똑히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간을 통해서 정말 미제야말로 두 발 가진 승냥이 인간 백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피부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묻혀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형님 누나들의 피에 설기는 우리 세세들로 하여금 정말 심장의 피를, 복수의 피를 끓이게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18시부터 21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지난 7월 20일 18시부터 21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140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3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170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7만 2,442여 명입니다. 그중에 99.991%에 해당한
477만 2,032여 명이 완쾌되고 0.007%에 해당한 332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각급 비상방역단위들에서는 최근 세계적 범위에서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급속히 전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국경과 전연, 해안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악성 비루스의 유입 통로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과 함께 우리 경내에서 전염병 전파 근원을 완전 차단 소멸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 환경을 위생 문화적으로 깨끗하게 꾸리고 소독 사업을 강화하여 악성 비루스의 생존 공간을 철저히 제거하는 데 모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일하는 대상 건설장들의 방역 초소들을 중간 배치하여 작업 인원들과 설비, 기재, 기공구들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공공장소들과 여객 운수수단, 봉사 단위들에 대한 소독을 꼼꼼히 진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 업무 공간을 소독 지도서의 요구대로 엄격히 소독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와 마을,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인 유해 동물을 박멸하게 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방역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인자들 빠짐없이 찾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방역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BA.2.75 변이 비루스가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聯邦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리 감독국 공보부가 19일 자국에서 BA.2.75 감염자들이 발견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공보부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8일 인도네시아에서도 전염력이 강한 BA.2.75 감염자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현재 전파 근원을 찾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BA.2.75는 인디아에서 처음 발견된 후 영국, 미국, 오스트랄리아, 도이칠란드, 카나다 등 적어도 15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75에 대한 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 얼마 전 이 변이 비루스의 전염성이 이전의 모든 변이 그루들에 비해서 가장 높을 수 있다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비루스 학자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첫 변이 그루들은 한 명의 비루스 보유자가 평균 3명 내지 6명을 감염시켰다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전파율은 평균 10명 내지 11명 정도, 새로운 변이 그루의 경우 그 전파율은 홍역과 같은 수준인 11명 내지 14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BA.2.75 감염자 증가율은 다른 변이 그루들에 비해서 16%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BA.2.75가 16개의 새로운 갑작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설명으로 되며 그중 최소한 한 개가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2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7,229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9만 7,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강서성이 20일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1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2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3천여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수천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수단의 서부 지역에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6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새벽과 아침에 함경남도, 강원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로는 오전부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지만 북부 내륙과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에선 소낙비도 내렸습니다. 최근 며칠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북부쪽 지역들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최근에 덥고 습한 아열대 고기압과 저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호상작용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자주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달리 저기압의 영향만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경흥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7월 23일 토요일 음력으로 2월 25세 대소입니다. 대소는 24절기 중에 12번째 절기로서 한 해 치고 가장 큰 더위가 온다는 뜻인데 여름철이 가장 무더운 기간을 특징짓는 삼복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소를 전후로 해서 북서 태평양의 덥고 습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무더위가 계속되곤 했지만 올해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그리 무덥지 않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역시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남북도 남부, 강원도 남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강한 소낙비를 동반한 50 내지 8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들에서는 갑자기 불어나는 산골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10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11시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12시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12시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12시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2월 4시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2월 4시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12시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11시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11시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9시경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려서 9시경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후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후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후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에 견디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은 대기 상층에 머물러 있는 찬 저기압골에 의해서 삼복철이지만 심한 무더위는 나타나지 않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자주 내린 것입니다.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전국 평균 상대 습도는 86%로서 높은 상태였지만 전국 평균 기온은 22.8도로서 지난해보다는 낮고 그리 심한 무더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북부족 지역들에서 산발적으로 자주 소낙비가 내렸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47mm로서 평년보다는 적지만 지난해보다는 많았습니다.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견디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일에 남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와 불안정한 대기의 용량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6일이 거기압의 용량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7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용량으로 라손시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과 29일에는 저기압골의 용량을 받아서 소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26일부터 평년보다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